안녕하세요. 삼국지로 인생을 말해준 남자 황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윤의 실책을 통해서 왜 도망갈 길을 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살다 보면 지인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살인사건이 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살인사건까지 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질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어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질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수긍하기보다는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손자는 항상 궁지에 몰린 도둑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격하여 오히려 나에게 많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관용해서 포용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과 사이좋게 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왕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왕윤은 유연한 사고가 부족하고 너무나 완고하여 결국 대세를 그르치고 맙니다. 왕윤은 동탁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탁의 장수들 이각과 장제, 곽사, 번조 등이 왕윤에게 군사를 보내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왕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낸 사자를 쫓아내고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4명의 장수의 책사인 가후가 지금 장안은 텅 비어 있으니 4명의 힘을 합하여 장안을 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동탁의 원한도 갖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4명의 장수는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동탁의 고향 사람들은 왕윤이 모두 잡아서 죽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서 서량의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바람에 대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안을 향하였는데 문제는 여포였습니다. 그들은 14만이라는 군사를 갖고 장안으로 쳐들어왔지만 여포를 보자마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패색이 점점 짙어갔죠. 그 중에는 여포에게 항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하는 군사를 오히려 목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것을 맹세하고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계곡으로 유인하여 퇴로를 차단한 다음 여포를 꼼짝달싹 못하게 포위하자고 했습니다. 여우는 힘은 셌으나 머리가 없어 결국 그 계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 사이 군사들이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결국 왕윤의 목을 베게 됩니다. 왕윤의 목을 베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신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만 했다면 왕윤은 결국 목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탁과 같이 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서 그들을 철저히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왕윤처럼 완고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왕유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게 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유는 자신이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유는 너무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어서 원칙에만 매달리다가 그들을 내친 것이죠. 진정한 큰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큰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자기 사람이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과연 남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항우는 진나라 군사 20만이 자신에게 항복했을 때 항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생매장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진나라 군사들은 항우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사들은 유방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항우가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자성은 남을 나무랄 때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랄 때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좋아할 사람 누구도 없죠. 정말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남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걸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더욱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